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1교시 마지막에서 검사료는 질병을 진단하거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검체를 채취해 가지고 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검사의 종류에는 이제 혈액 소변 검사, 이제 가장 흔한 검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기능 검사라는 게 있고, 내시경 검사, 내시경 검사에는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도 있고, 조직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검체 검사하고 이제 소변 검사에 이제 검체를 하게 됐을 때 어떤 검사로 나뉠 수 있는지 잠깐 볼까요? 우리 검체 검사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체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혈구 성분을 검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혈청 단백, 콜레스테롤, 혈당, LDH 이런 이제 혈청 성분 이런 검사, 거기에다가 간 기능 검사, liver function test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LFT라는 약어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환자를 치료하거나 입원 치료를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게 되면 투약을 하는데, 투약하는 과정에서 간 기능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LFT 간 기능 검사는 이제 거의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장 기능 검사, 이제 우리 키드니에 해당하는 기능 검사, 그리고 내분비 계통의 검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린 어널라이시스 소변 검사에는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당뇨, 그래서 우리 이제 내분비계 질환인 당뇨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요 단백이라든지 요침사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변 검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혈, 그래서 혈액이 섞여 있는지 이런 검사, 충난, 기생충 이런 것들이 요 항목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를 할 때 일반적인 혈액 검사, 그래서 우리 CBC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교재 보면 쭉 표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 응고 검사, 그래서 PT, PTT 이런 거라든지 생화학 검사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제 면역 검사, 그 다음에 조직학적으로 하는 검사, 미생물 검사, 그 다음에 요즘 유전자 검사도 많이 하죠. 유전자 검사라든지 염색체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수혈, 헌혈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혈액 은행 검사 이런 것들이 요 검체 검사의 종류다. 해서 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검사료에서 산정 기준에서 보시면 우리 몸에 보면 대칭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측 검사를 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눈이라던가 귀 이런 이제 양측 검사를 했을 때 이 편측 왼쪽, 오른쪽이라는 편측이라는 표기가 없으면은 양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압 검사 아니면 귀 어떤 이제 전도 검사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꼭 요거를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검사에 사용된 기본적인 약재나 재료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일회용 주사침이라던가 주사기 이런 것들은 이 검사료 안에 소정 점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거는 소정 점수에 들어가는지, 어떤 거는 저희가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인체에 주입된 약재,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찍을 때도 뭐 조영제 같은 거 이제 주입되잖아요. 뭐 그런 이제 뭐 주입된 약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하 시험을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볼 때 요거를 이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하 시험을 할 때 사용되는 약제, 그 다음에 안기능 검사, 눈 검사할 때 이제 이 검사하고 요 뭐 어떤 이제 뭐 이렇게 프린팅해서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줄 때 사용된 뭐 필름이라든지 형광 물질, 사진 현상이나 인화료 이런 것들은 별도로 산정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시경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안기능 검사를 하거나 내시경 검사를 하고 나서 환자한테 이제 그 보여드리는 뭐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각각 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검사할 때 핵의학 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요때 사용되는 방사선 동위 원소라든지 약제 이런 것들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이런 약제나 재료때,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 오더가 났을 때도 그냥 뭐 안 검사가 나왔나 보다, 내시경 검사가 나왔나 보다 하고 그것만 청구하시지 마시고, 내시경 검사를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필름을 이제 그 현상을 해서 환자한테 뭐 줬다던가 사진을 현상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더지에 써 있으면 얘까지 다 청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요거 꼭 기억하세요. 대칭 기관은 편측이라는 표기가 없으면은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검체를 뭐 혈액이든 소변이든 뭐 대변이든 어떤 다른 바이옵시든 이런 이제 그 검체를 검사를 했을 때 이제 기존 우리 병원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수탁 기관에 맡겼다, 위탁을 했다라고 하면은 위탁 관리료를 10%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체 검사를, 그러니까 의원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수탁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해당하는 거는 소정 점수의 10%를 더 가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산을 청구를 하려면 우리가 비치해 놔야 되는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그래서 우리 진검의라고 하죠. 네, 진검의가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어떤 검사를 했는데 진검의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이 소견서를 작성을 하고 비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10%를 더 가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 보시면 뭐 표면 면역 글로불린 검사, 표지자 검사, 면역 조직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여기 쭉 보시면 병리과 전문의가,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병리과 전문의가 똑같이 판독을 해서 소견서를 작성을 하고 비치했을 때도 10% 가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제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것들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 유전자, 분자 유전 검사 했을 때 요 관련 분야에서 인증을 받은 전문의가 또 이거에 대한 판독을 하고 이 소견서를 비치를 했을 때 또 10%. 자, 그 다음에 구강병리과, 치과에서 이제 이 검사를 했을 때 구강병리과라는, 우리 학생들 요즘 그 치과 같은 데 가보면 구강병리과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은 치과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요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치과 의사가 판독을 해서 이제 이것도 비치했을 때 추가로 10%를 가산해서 산정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뭐 환자 1명, 뭐 2명에 해당하는 10%는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병원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청구할 때 기본적으로 뭐 일주일이나 한 달에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한 달 간격으로,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한 달 간격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은 20%도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요것도 잘 살펴서 기왕이면 그죠? 똑같이 다 수고를 했는데 더 많이 청구를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그런 검체에 별도 명시되지 않을 때는 기본적인 이제 그 소정 점수를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각 분류 항목별로 해가지고 세부 검사 구분이 필요하다. 앞에서 이제 뭐 일반 혈액 검사에서도 뭐 CBC 뭐 아니면 CBC에서도 이제 혈청 검사, 혈구 검사 뭐 이런 것들을 분류 항목에 별도 표시를 할 때는 우리 이제 질병 분류에서 나오죠. 그래서 검표가 있고 별표가 있는데 우리 뭐 검표 또는 뭐 따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 검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항목별로 해가지고 이 세부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 코드를 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다가 표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CBC라고 하더라도 혈액검사 중에 일반 혈액검사에서도 앞에서 나왔던 혈구 검사냐, 뭐 혈청 검사냐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임상병리 검사의 종합검증료라고 해가지고요. 이 종합검증료 같은 경우는 진검의 전문의가 우리 병원의 입원 환자 검사에 대해서 쭉 정도 관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관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라든지 아니면은 판독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입원 환자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 중 한 회 한해 가지고 산정할 수 있는 게 이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입니다. 그래서 진검의가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한테 이렇게 판독 보고서를 비치를 하게 되면은 추가로 종합검증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진검의 전문의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검증 그 환자 수가 1일에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우리 병원에 입원 환자가 많다. 입원 환자가 많은데 입원 기간이 좀 짧다. 뭐 이랬을 때 뭐 이렇게 좀 환자가 입퇴원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또 초과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전문의 한 사람이 하루에 20인까지만 이제 청구를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반 진단 검사에서 CBC를 했다. 그래서 일반 혈액 검사, 그래서 Complete Blood Cell Count라고 해서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CBC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CBC, LFT 아까 간 기능 검사 했었잖아요. 뭐 PT, PT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응고 검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검표를 통해 가지고 각각 이렇게 점수를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백혈구 수 같은 것에 이미지 분석법을 해가지고 이제 선별급여 지정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따로 점수를 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BC 하나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 청구를 할 때는 요 검표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검사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기능검사에서도 이제 호흡기 기능검사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Pulmonary Function Test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PFT 검사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기능검사, 폐기능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폐기능검사도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폐기능검사의 점수와 그 다음에 기류의 용적 폐 곡선까지 그래서 플로우 볼륨 커브까지 하면은 점수가 또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PFT 기능 검사를 했을 때, 폐 기능 검사를 했을 때 세부 코드 번호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점수 자체도 달라진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더지라든지 경과 기록지라든지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시면 신경계 기능 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럴로지, 우리 이제 뉴런, 이제 신경계에 대한 익자미네이션 검사가 들어가는데요. 이 단순 검사하고 일반 검사하고 그 다음에 브레인데스, 뇌사 판정을 위한 검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경계 검사도 요거를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신경계 검사에서 주를 보시면 나이에 따라서 또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능 검사, 단순한 검사료 같은 경우에도 나이대, 그래서 나이대 구분에 따라서 자동으로 OCS에서 잡아주기도 하지만, 이제 혹시 누락된 게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저희가 이 뇌사 판정을 위한 검사 이런 것들은 일반 병원에서는 거의 하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뇌사 판정 이제 그 경험이 있는 의사, 그 다음에 담당 의사, 뭐 다 이제 같이 있어서 검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흔한 검사는 아닌데, 자, 보시면 점수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가능한 병원 같은 경우 이렇게 뇌사 판정을 해서 우리 장기 기증이라던가 이식 수술할 때 이제 판단을 또 하는 기준이 되는 게 또 이 신경계 검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검사에서 보시면 센테시스 천자 검사가 있었죠. 우리 교재 보시면 센테시스 천자란 인체에 침을 찔러서, 그래서 저희가 이 천자가 센테시스가 있고 펑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멍을 내는 건데, 이 센테시스는 기본적으로 침을 찔러서 구멍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액체라든지 세포, 조직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것을 얘기하고, 펑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검사를 하는 치료를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센테시스 볼게요. 센테시스 천자는 인체 침을 찔러서 액체, 세포, 조직을 채취한다. 그래서 우리 조직 검사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굵은 바늘을 이용을 해가지고 채취해서 하는데, 흉복수나 우리 이제 그 흉강에 있는 뭐라든지 심낭에 있는 액,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체강에 있는 액들을 이제 채취해서 하는 체강액 천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메로, 골수를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골수 천자가 있고, 관절에 침을 찔러 가지고 이제 그 관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서 하는 검사. 그 다음에 생검, 그래서 조직이나 세포를 채취해서 하는 생검 천자. 그래서 천자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자를 할 때 이 천자가 검사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 그래서 천자를 통해서 약물 주입을 한다던가, 천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드레네이지, 배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흉이 있다. 혈흉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 천자를 해가지고 혈액을 빼서 지속적으로 드레네이지 시킨다. 이런 이제 그 백을 이제 차고 있다. 이랬을 때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양수천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산모들, 이제 아기들이 태아에 어떤 이제 선천적인 질환이라든가 기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검사하는 양수천자 같은 경우에는 요 30% 가산해서 빠지고요. 나머지 치료 목적으로 해서 약을 넣거나 드레이니지 배액을 시킬 때는 30% 가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나이 가산이 있죠.
이거는 우리 이제 기본 진료로부터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파트에서든 한 문제 정도는 나오겠죠. 그래서 만 1세 미만은 50, 만 6세 미만은 30%를 가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아라비아 숫자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얘는 이제 알파벳. 그래서 만 1세 미만은 A 첫 번째 자리에, 그 다음에 6세 미만은 B로 기재를 해서 우리 센테시스 천자에 대한 검사료를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시경, 엔도스코프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이 내시경이 엔도스코프이라는 말보다 그냥 엔도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근데 이 엔도스코프, 내시경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기기가 스코피가 있고 파이브로스코피가 있고 마이크로스코피라고 있는데, 저희는 뭐 이것까지 자세하게 뭐 스코피가 뭐고 뭐 파이브로가 뭐고 마이크로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종류에 불문하고, 그러니까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어떤 기기를 썼는지 이런 것들은 불문을 하고 내시경 소점 점수만 잘 산정하시면 되고요. 자, 얘도 나이대별로 해가지고 가산이 있죠. 그래서 내시경도 사실은 막 신생아한테도 하고요. 1세 미만한테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A, B로 기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가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내시경을 하게 되면 내시경에 해당하는 내시경, 그 다음에 뭐 그 스코피에 뭐 들어있는 뭐 거울이라던가 뭐 나이프라던가 이런 것들 세척하고, 소독료 같은 경우는 소정 점수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적용은 하지 않고요. 우리 진정 내시경, 세데이션 하게 되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산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내시경을 하면서 봤더니 뭐가 있네, 용종이 있네, 뭐 봤더니 좀 부위가 별로 좋지가 않네 이러면서 생검, 바이옵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검을 했을 경우에는 내시경 점수의 20%를 또 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더가 내시경으로 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시경 하고 나서 결과지를 봤더니 바이옵시 생검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 내시경 하에 20%가 또 들어간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우리 내시경 하면 이렇게 그 사진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뭐 기본적으로 내시경이 뭐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이 일반적인 건데, 이 내시경 같은 경우도 위 뭐 식도가 이제 뭐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위에서 이제 역류돼 가지고 되는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늘어져 있죠. 식도 개실, 뭐 디버티큘럼 개실 늘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뭐 위염이냐 위궤양이냐 암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뭐 판단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상을 해서 주는구나, 현상을 해서 주면은 아까 따로 또 이제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라고 제가 올려놨고요. 아까 내시경에서 세데이션 피, 그래서 진정 내시경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진정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시간, 그래서 뭐 1시간에서 뭐 3시간 뭐 이렇게 이제 그 환자 관리료를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호흡은 괜찮은지 아니면 다른 부작용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확인을 하고 나서 환자 관리료를 받게 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는 100%, 그리고 이 뒤는 똑같죠. 만 1세냐, 만 6세냐. 근데 여기서 추가되는 거 보시면 진정 내시경에는 이 만 70세 이상의 노인도 가산이 된다. 그래서 만 6세 미만하고 만 70세 미만은 30%를 가산한다라는 거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내시경에는 만 70세가 없는데요.
진정 내시경에는 만취집세가 존재를 한다. 아무래도 이제 뭐 세데이션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그래서 응급진료가, 그러니까 내시경을 응급으로 해야 될 이런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뭐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뭐 헤마테메시스, 헤모프티시스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래서 뭐 이렇게 환자분이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해지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세데이션 시키고 나서 이제 출혈 부위를 어딘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라던가, 아니면은 에피가스트릭 페인, 위 복통을 너무 호소해가지고 혹시 위염인지 위궤양인지 이런 것들을 밤에 좀 갑자기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50%를 더 가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야간에는 1, 공휴일에는 5, 우리 앞에 기본 진료를 해서 했었죠. 그래서 요 진정 내시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가산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 내시경에서 야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16시에 오셨다. 네, 16시에 오셨다라고 해서 그 후에 했다라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시작된 시각이 요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산정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검사에서 에코그래피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에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이 초음파 검사 하면은 우리 산모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초음파 검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주파수의 음파를 인체 내부에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반사되는 음파를 기계에 의해서 영상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초음파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 초음파 검사는 이 초음파를 이제 검사를 하고자 하는 장기 위치에다가 초음파 기계를 밀착시켜서, 그래서 태아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복부에다가 초음파 기구를 밀착시켜서 본다던가, 아니면은 갑상선을 보겠다 그러면 갑상선 위치에다가 초음파 기구를 대서 밀착시켜 가지고 움직임을 영상으로 보면서, 여기 보시면 장기의 구조, 그 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이제 혈류 흐름까지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초음파 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측정을 했을 때 저희가 초음파 검사료를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초음파 검사는 일단은 해로운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해하다. 예, 무해하고, 그리고 초음파 기기만 있으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또 비침습적이다. 어떤 주사기를 집어넣는다던가 어떤 약재를 집어넣는다던가 그렇지 않고 비침습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모든 인체 장기의 검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간 부위를 초음파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요 부위 RUQ죠.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 RUQ 부위에다가 이제 그 초음파 기계를 대서 간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광, 아랫배 방광을 보겠다 그러면 아랫배 부분에다가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인체 장기의 검사가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필요하면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여기에는 액이 너무 많이 찼다, 흉곽 내에 액이 너무 많이 찼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배액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고주파를 통해서 히트 테라피, 열 치료를 한다던가 해서 초음파 검사하면서 같이 치료적 시술도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필름으로 현상을 해서 이제 드리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이제 낭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뭐 결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프린팅을 해가지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별도 가산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체에 무해하고, 굉장히 초음파 기계만 있으면 간편하게 어떤 뭐 주사를 찌른다던가 그러지 않고, 또 초음파 검사를 보면서 치료적인 처치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초음파가요, 모든 게 다 보험 급여가 되는 게 아니라 보험 인정 기준이 있어요. 근데 얘도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인정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등록된 암 환자. 우리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 등록을 하면 기본적으로 완치가 5년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5년간 치료를 받을 때 치료 전, 치료 후에 한 번, 그리고 팔로우 검사, 추적 검사를 할 때 매 1년마다 2번은 이 초음파 검사가 보험으로 인정이 된다. 자, 그리고 산정특례 대상자분들이거든요. 산정특례 대상자분들인데,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던가 심정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런 이제 산정특례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도 2회, 3회, 매년 2회마다 이렇게 이제 그 달라지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우리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만 6세 미만의 초음파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2017년도부터 임산부들 산전 진찰 같은 경우도 보험 기준이 됐다. 그래서 이거 말고는 여기 보시면 비급여 대상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3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